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장부에서 현금이 터졌습니다. 경찰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에 에르메스 가방에 꽉 들어찬 놀랄만한 액수의 5만 원권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고 하죠. 상표도 안 뗀 고가의 명품 가방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재산 신고에도 없던 이 거액의 현금, 변호사 수임료라면 탈세고 계엄과 연계됐다면 비자금입니다. 정권의 실세의 집에서 튀어나온 수억에서 수십억 원, 권력의 뒷돈 저수지는 어디로 흐르려 했던 걸까요? 윤석열 정권은 정말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7월 4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류혁 전 법무감찰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 이슈, 류혁의 내부 보고서 시간입니다. 류혁 전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네. 이문정 동부지검장, 네네네. 그다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김태우 남부지검장이 오늘 취임을 했잖아요. 예, 예. 이문정 그 지검장님하고 뭔가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감찰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감찰관실에 감사 담당관실, 감찰 담당관, 이 담당관이 두 분 계신데 그 감찰 담당관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문정 검사장이 그 감찰 담당관을 해가지고 저랑 근무를 했고, 정권이 이제 지난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좀 본인이 불편하게 좀 갔었는데, 어찌됐든 저랑 좀 근무를 했고, 예전에 의정부에서도 그땐 제가 부장이었고, 물론 다른 부 검사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검사로서, 고참 검사로서 같이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제 동부지검장으로 승진한 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이번에 확실히 어쨌든 검찰이 크게 바뀔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사실 검찰 조직이 보면은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거나 수용하는 조직은 아니었거든요. 이문정 그 검사장의 경우에는 사실 검찰 내부에서 검찰 구성원이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상당히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소한 저랑 근무할 때 뭐 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라던가 그 임무 수행한 것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도 평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요. 사실은 이문정 담당관 같은 지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 적격 심사 7년마다 있는 적격 심사 때마다 그 조직에서 좀 밉보이다 보니까 좀 이제 안 좋은 점은 없는지 이런 걸 세평을 계속 축적하고 그랬는데, 뭐 지난번에 그 2번 적격 심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난번 적격 심사 때는 뭐 문제가 됐었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적격 심사 때는 어찌되었던 주변에 있는 그 후배들이나 그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적격 심사 심층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문정이나 정진우, 김태우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업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역할에 있어서 좀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찰 개혁의 좀 적임자인지. 그렇습니다. 뭐 저 지금 최소한 그 지금 오늘 뭐 이문정 동부지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 김태우 남부지검장 다 취임사를 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이문정 지검장이나 이런 데에 대한 그 선입견을 버리고 이 세 사람이 취임사를 이렇게 뒤섞어 놓고 이게 누구 거냐고 뭐 했을 때, 과연 그 이문정 검사장의 그 취임사를 뭐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조직 구성원들 입장에서 불편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시적절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세 사람의 공통된 그 취임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었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세 사람의 의견이 딱 정확했던 것 같고, 제가 저 감찰 담당관으로서 보았던 점은 뭐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몇 가지 과업을 주기도 했었고 저랑 약속을 했던 것도 있고, 뭐 저희끼리 쓰던 용어로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약속도 지켰고, 어찌되었든 감찰 담당관으로서의 그 임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체의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번 인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혹시 반발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그 선배들 중에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선배들 중에는 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평소에 이문정 담당관에 대해서 뭐 그 감찰 담당관 시절의 일화를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재밌는 부분도 많거든요. 네. 이 본인이 그 책을 써가지고 번 인세의 대부분을 뭐 최동원 재단에 기부를 한다던가. 최동훈 재단? 최동원 그 최동원. 야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아. 롯데 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문정 지검장이. 예. 그리고 또 아니면은 뭐 그 사무실에 있는 뭐 파일의 비밀번호를 최동원 선수 생일로 한다던가. 그런가요? 뭐 그런 재밌는 면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저 업무적으로도 충돌하지 않았지만 그 재밌게 지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 나중에 떠날 때 조금 불편하게 떠난 거 그것만 좀 마음 불편할 뿐이고 예. 그 동부지검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문정 지검장을 이쪽으로 보낸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뭐 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 전임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문정 검사장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입장, 검찰 내부에서 완전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동부지검이 그 다루는 사건의 중요성이라던가 이 관할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검찰 내에서 뭐 남부가 지금 금융 사건을 하고 있지만 동남북서 순으로 이 청의 서열을 정하거든요. 서울중앙, 동남북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 외부인들이 보시기에는 좀 우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검사장들끼리 쭉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두 번째로 중앙지검, 높은... 동남북서 이렇게 씁니다. 예, 그렇게 그렇군요.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아마 구성원들도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을 겁니다. 예. 그 이창수 지검장 퇴임한 이창수 지검장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이었으니까 일각에서 이제 윤석열 입이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인데 네. 오늘 뭐 자기는 찐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도 뭐 저 기자분들하고 그다음에 후배들한테 이 농담이겠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본인 얘기 저도 전에 들은 얘기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인 것 같은데 윤석열 씨 집에 가면은 이 집에 불러가지고 후배들을 술을 많이 먹였는데 집에 가면 이렇게 방이 있다네요. 술 취한 후배들 재워주는 방이. 근데 그 방에서 자본 사람이 진정한 찐윤이고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찐윤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참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려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후배들 얘기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긴 했답니다. 네. 예. 새로운 이제 검찰 고위급 인사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예.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중에 9년 만에 특별 감찰관을 부활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지난번 이게 사실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그때 당시에 좀 약간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수석하고 좀 충돌이 생기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공석이었는데 사실 이 특별 감찰관이라는 것은 이제 뭐 과거에 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 이 자재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그 측근 비위 이런 게 결국 정권의 그 뭐 신뢰도라던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측근이라던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 친인척의 비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평소에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던 것인데요. 이 어찌됐든 이 만약의 경우에 본인보다도 이 측근 비리라든가 주변에 잡음이 생기면 나중에라도 이 정권 차원에도 큰 타격이 되고 정권 재창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심각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 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하고 본인 스스로도 깔끔하게 국민들로부터 권력 최상층부터 책임감 있게 일반 국민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신뢰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 불편하겠지만 주변인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간에 저희 이제 전임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사실 측근이라든지 아니면은 친인척이라든지 비리가 끊이질 않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본인에게까지 부담이 받게 되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죠. 네. 이제 그런 거를 이번에는 그런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특별감찰관은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방의 역할에 중점을 둔 건지. 이 여러 그 부처에서 파견받은 그런 업무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경찰이라던가 검찰이라던가 그런 그 주요 그런 그 파견받은 그 특별 감찰관실을 운영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세평이라던가 혹은 뭐 일종의 뭐 미리 사전에 좀 문제가 될 만한 그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 생각이 맞을까요? 이게 존재만으로도 미연의 비리를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뭐 사실 저 감찰관 제가 근무를 하면서 보면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정기 감사를 나가지만 감찰 담당관실에서 이제 전국 각지 검찰청을 이렇게 그 계속 돌아다니게 돼 있거든요. 지역을. 근데 그 감찰관실에서 나왔다 갔다라는 그 소문만으로도 그 지역 그 저 검찰 그 직원들이나 법무검찰 직원들이 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감찰관이 실제로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통령께서 거기 감찰관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대통령실 직원들도, 사실 대통령실이라는 게 본인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뭐 의시된다던가 이런 자리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참으로써 대통령이 빛나도록 하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조용히 수행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역할을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그 말이 이 말이군요. 불편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